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ETF 수익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무브 시간인데요. 이 시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웃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래도 시장이 받쳐줘서 이번 주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 ETF 동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ETF 주간 상승률 어땠을까요? 미국도 이번 주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ETF 상품의 수익률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인버스 상품들이 또 순위권 위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비트코인 관련돼서 그동안 굉장히 무섭게 상승했던 상품들이 오히려 또 반대로 인버스 쪽으로의 투자하는 상품들이 그 상승폭을 다 좀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FOMC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장에서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그 여파는 생각보다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빅스 장기 선물, 네, 레버리지 2배. 70%. 네,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FOMC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나스닥 2만 돌파하고 굉장히 좀 쉼없이 달려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 이번 M7 기업들도 특히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약간의 조정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고 또 오늘 셧다운 우려 이야기도 나왔어요. 예산안 합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셧다운 우려까지 다시 한번 발발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미국 시장 그렇게 막 크게 활발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그 이더리움이나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론 스트레티지 여기도 뭐 코인 관련 쪽 기업이라면서요? 네, 여기는 이제 일단 코인, 인버스입니다. 네, 코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야기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런 급락세가 나오다가 또 일본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하락세가 더 좀 우세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기술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비트코인도 뚫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악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이기는 힘들겠지만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줬고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하게 인버스의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좀 수익률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궁금해지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코인 관련된 ETF가 어떤 것이 우세를 보일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미국 ETF 주간 상승률 중에서 우리 이지은 대표 눈에 들어온 종목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안 여쭤봤거든요. 네. 아마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브로드컴 관련된 이제 ETF 상품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브로드컴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브로드컴이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 호실적을 보였고 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대형 클라우드 세국과 함께 자체 반도칩에 대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엔비디아의 GPU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좋은 건 알겠지만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의 만들어낼 수 없는 성능들이 있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어내면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발열에 대한 이슈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들어서 브로드컴과 함께 지금 자체 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기업들의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브로드컴이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상승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를 하면서 지금 레버리지 상품에 좀 투자를 하는 그 상품이 순위권 상단에 자리를 했습니다. 브로드컴 뭐 한 주 동안 우리 시장대에서도 굉장한 주요 이슈가 됐었는데 이 나누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뭐 남과 여, 남과 북, 하늘과 땅, 밤과 낮, 콜라 사이다, 뭐 짬뽕 짜장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누는데 브로드컴은 소프트웨어 쪽에 가 있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쪽으로 사람들이 또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상황인데 우리 이지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판도 이제 하드웨어로
장악하고 있던 반도체 시장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좀 하는 동의하세요?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대한 부분은 지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상승세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AI라는 그 키워드가 2023년부터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옴에 따라서 이제는 수익을 만들 시기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부합하는 기업들만 살아남고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뭐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마트도 AI를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바로 우리 국내 ETF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번 주도 쉽지 또 살짝 한숨 않았습니다. 쉬셨어요. 네, 네. 너무 좀 아쉬운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순위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모든 상품이 거의 인버스에 인버스네요. 투자를 오.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갈려내기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수적으로도 좀 시끄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에 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보여졌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450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굉장히 좀 안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인버스 상품이 거의 다 그러네요. 줄을 이루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인버스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 이재은 대표 눈에 들어온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또 2차 전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테슬라의 드는데요. 연일 신고가. 근데 네. 왜 2차 전지 영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참 많았죠.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는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 호조 나오고 있고 워낙 또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시장과도 연동해서 볼 수가 있는 게 미국은 주식 시장이 계속 좋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쪽에 대한 배터리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로 다가오고 있고 또 IRA 관련돼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전기차가 더 안 팔리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과 우려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을 다 좋지 않게 그리고 기업들이 먼저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관망이나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네. 종목들은 많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ETF 주간 상승률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주 우리 시장 한 줄 평.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한 줄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네, 외국인 수급 돌아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전하고 테마성 장세로 돌아가다 보니 뭐 무리한 투자는 일단은 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자라는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시에 뵙죠. 감사합니다.